마니TV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보드판 앞에 딱 섰습니다. 뭔가 또 할 얘기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의 얘기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요즘에 이거 엄청나게 핫했죠. 그 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거 처음 정책을 발표할 때만 해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가면 좋을지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입 시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책은 2022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5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매년 1조입니다. 1조. 엄청난 돈 아닙니까? 매년 1조의 돈을 퍼붓고 있는데 이 1조라는 돈을 어디에다가 줄까요? 지금 2026년도에도 또 하고 있습니다. 집행지자체가 122곳이에요. 전국에 122곳.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는 다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취지가 뭐냐 하면 국가균형 발전이에요. 쉽게 말해서 인구가 줄어들어서 없어지는 지자체에다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사람 좀 많이 불러들여 가지고서 국가가 골고루 발전을 하게끔 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22년부터 매년 1조 원씩을 쓰고 있는데요. 이 122곳, 2026년도에도 122곳이 선정이 되어서 1조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디에 쓰였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거 누차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깝깝합니다. 지자체에서 사업 신청을 합니다. 승인을 합니다. 10억에서 200억까지 씁니다. 200억, 엄청난 돈이죠. 이 지자체에서 이 돈을 가지고서 지방소멸 대응을 해라라는 취지로 돈을 주는데 이 돈이 그동안에는 제가 누차 말합니다만 인건비로는 못 썼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썼습니까? 문화회관 짓고 다리 공사하고 재래시장에 화장실 만들고 이런 걸로 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문화센터를 짓는데 예를 들어 100억이 든다. 그러면 이 예산 50억을 먼저 쓰고 나머지는 지자체 예산으로 쓰고 해가지고 기금을 먼저 써버린단 말이야.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이 애물단지입니다. 어떤 자기가 의지를 갖고 시작한 게 아니다 보니까 보고서는 썼고 그냥 써서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 그러면서도 기금에 대한 어떤 효과나 결과는 없더라는 거죠. 다 그렇겠냐라고 말씀하신다면 다 그렇진 않았겠지만 제가 이거를 가지고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서 이런저런 인구 유치를 했고 효과를 봤습니다라는 얘기를 사실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지난번 행안부 회의를 갔을 때 이 기금을 가지고서 빈집에 대한 어떤 사람들을 유치를 하고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꾸려서 운영을 하는 것에 좀 써야 된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인건비로는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2026년도부터는 그게 개선이 되어서 사람과 정책과 조직에도 이 예산을 쓸 수 있게끔 바꿨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까지 일단 일단락을 하고요. 그 다음 농어촌 기본소득, 이거는 도입 시기는 올해가 시작이죠. 올해 시작입니다. 예산은 지금 평균 2년 시작을 했죠. 2년간 시행을 하는데 1조를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1조 원. 금액이 비슷하긴 하지만 요거는 대상 지역이 딱 10곳입니다. 10곳. 그 다음에 지급 대상은 주민 전체입니다. 얼마요? 15만 원에서 20만 원. 별로 큰 돈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그래서 이 정책을 발표를 하면 사람들이 별로
오겠나? 이거 하나 보고 그 먼 시골까지 가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인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효과는 일단 있다고 봐야죠. 효과는 있다고 보고 인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적게는 500명에서 많게는 3,000명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여기 예천군 효자면의 인구가 1,150명 정도인데요. 3,000명이 늘었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500명에서 3,000명이 늘었습니다. 3,000명이면 제가 살고 있는 면이 2개가 생긴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10개 지역에는 지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쯤에 정책이 발표됐단 말이에요.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늘어난 인구보다 10월부터 12월까지 딱 2, 3개월 동안 늘어난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보면 엄청난 효과를 거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두 정책의 문제점이 뭘까요? 이거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 집행이 시설, 그 다음에 어떤 그 건축, 이런 느낌의 돈을 많이 퍼붓고 있다는 겁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죠. 문화센터를 짓습니다. 다리를 만듭니다. 시장에 화장실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정착을 할까요? 가장 큰 문제는 정착을 하기 위한 어떤 정책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제가 늘 하고 있는 빈집에 사람 살게 합시다는 어떤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TF를 운영을 해서 사람들이 유치하고 정착하게끔 하는 조직을 운영하자라고 했을 때도 그 방향으로는 이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없다라고만 하니 난감했죠. 농어촌 기본소득의 문제점은 뭡니까? 이만큼 인구가 늘어났지만 이게 풍선 효과가 있습니다. 신안군의 인구가 3,088명이 늘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봅시다. 신안군이 3,000명이 늘었는데 여기에 66%가 목포 사람이랍니다. 그러면 전형적인 풍선 효과죠. 이쪽 지역의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더니 그 인근 지역에서 싹 와버리더라. 그러면은 그 인근 지역은 더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겠죠. 이런 문제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년이라는 이 시행이 지난 뒤에 이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대로 여기서 정착을 해서 살까? 이 부분도 남겨진 숙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요?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기왕이면 와서 살 수 있는 여건, 이 여건이라는 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단적인 예로 만원 아파트 이런 거 엄청나게 효과가 좋습니다. 아예 그런 곳에다가 해서 직접 살려고 오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자 이거죠. 두리뭉실하게 문화센터를 짓고 다리를 만들고 모노레일을 깔고 이것보다가는 현실적으로 유입 인구가 와서 정주 여건이 올라가는 이게 뭘까? 그거는 살 집이 있고 일할 거리가 있는 거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유를 하자면요. 등이 가려울 때 야, 등 좀 긁어봐 하고 등을 이렇게 딱 된 뒤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거기 위에 옆에 조금 밑에 그래 거기 이렇게 하고 아 시원하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1조 원이 쓰고 있습니다. 1조 원. 지금까지 4년 동안 4조 원을 퍼부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1조 원을 또 퍼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인구 소멸을 대응하기 위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주택이 해결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또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겠죠. 청년 인구를 유치하자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에게 예를 들어서 지금 만원 아파트도 이런 예산을 집중 투입을 해서 매년 예를 들어 100집만 시행을 한다고 봅시다. 100집이면 집 하나 전세금을 넣는다고 해도 얼마입니까? 1억씩만 잡아도 100억인데요.
여기 예산 적게 10억부터 200억까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매년 100집 정도는 청년들을 유치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은 돈을 쓰더라도 젊은 인구를 유치하는 게 목적이라면 젊은 인구가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고 한다. 젊은 인구를 유치해서 아이를 낳는다. 이런 부분에 현실적인 지원을 하자라는 거죠. 아이를 하나 낳았어. 얼마 주고. 아이를 둘을 낳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키울까? 어디가 살까가 고민이면 살 집을 전세를 대주는 거고요. 아이를 셋을 낳았어. 그러면은 또 한 10년 내지 15년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국민 임대주택을 아주 그냥 저렴하게 아니면 그냥 살아라.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해주면 아이 낳는 부담이 덜 되지 않겠습니까? 산후조리원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요. 출산지원금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거 한 번이 아니라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울 수 있는 여건, 거기에 가장 큰 혜택은 살 집을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이 셋 낳으면 아파트를 무료로 줍니다. 이런 정책 제일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농어촌 기본소득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요? 풍선 효과를 없애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리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신안군의 인구가 3,000명이나 늘었는데 목포의 인구가 다 빠져나간 거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리 제한을 줘서 최소한 어느 정도 거리가 넘어간 곳에서 오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시골에서 시골로 오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예를 들어 광역시에서 오면은 더 혜택이나 우선순위를 주는 그런 조건이 붙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2년 이후에도 이분들이 그대로 잘 살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누군가는 시원하게 해줄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겠죠. 이분들이 단순히 월 15에서 20만 원을 타기 위해서 와서 살고만 있는 분들이라면 어디에서 살 건가?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살 수 있도록 정책도 받쳐주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지역사회에 의무 기여를 하게 해야 됩니다. 소방대 활동을 하든 방범대 활동을 하든 또는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든 그렇게 활동을 해서 그 지역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 지역민들한테도 좋은 거고 새로 오신 분들한테도 정착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위장 전입이나 어떤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거짓 전입, 가라로 이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솎아내고 단속을 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집이 생기면 마음이 머물고 돈이 돌면 삶이 지속된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에 어쨌든 어느 정책을 가지고서 처음 들어왔든 그 들어온 사람들이 잘 정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두 정책의 장점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안정된 삶을 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일환으로 마니TV가 늘 얘기하는 시골의 빈집 비워두지 말고 사람이 살게 합시다 정책. 누군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저는 하루속히 빈집세라는 정책이 도입이 돼서 시골에 있는 비어있는 집들을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갖고만 있으면 이런저런 세금을 내야 되니까 누군가는 살게끔 임대를 줘야 되겠다. 아니면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돼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초마니의 짧은 정책 제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